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쪽 방향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아침 7시 23분입니다.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서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셔서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밝은 햇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으로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한강 자전거 길은 거의 2주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장마 때문에 서울에 115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여러 지역에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요. 특히 서울,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이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곳 한강 자전거 길도 한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강의 주요 나들목들이 통제가 돼서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할 때도 최근 한 열흘 정도는 한강 자전거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올림픽공원 쪽을 경유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오늘 8월 17일 수요일 제가 휴무일이어서 오랜만에 거의 2주 만에 한강 자전거 길을 찾았는데 잠실 나들목이 통제되지 않고 있어서 이곳 한강 자전거 길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체코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가졌었던 에밀 자토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밀 자토팩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새가 날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인간이 달리는 것은 각각의 동물들의 본능이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새가 날듯이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인간은 달리는 게 본능이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모든 스포츠 종목의 꽃은 육상이고, 육상 중에서도 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남자 마라톤인데요. 올림픽이 보통 한 17일 정도 열전으로 치러지는데 마지막 종목이 폐막식 직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종목이 남자 마라톤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가 42.19km이기 때문에 올림픽의 꽃으로 평가받아서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실 선착장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선착장 너머로 남산 해발 262m 고지 위에 남산 타워도 보입니다. 역광일 것 같긴 한데요.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잠실 선착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를 비추겠습니다. 역광일 텐데요. 오랜만에 한강 자전거 길에서 달리기를 하니까 기분이 상쾌합니다. 자, 전방을 비추겠습니다. 다시 저를 비추겠습니다. 자, 에밀 자토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42.19km, 10km, 5km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육상 장거리 3관왕은 최초였습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또 마라톤 우승자가 다른 종목에서도 우승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밀 자토팩은 그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 국가대표 선수였는데요.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국가가 분리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선수였습니다. 가로수가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밀 자토팩은 자신의 부인과 생년월일이 동일합니다. 생년월일 1922년 9월 19일생입니다. 1922년 9월 19일생. 지나가는 분들의 초상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카메라 각도를 그때그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2년 9월 19일에 태어나서 2000년 11월 22일에 사망하셨으니까 만 78년 동안 생존하셨던 분이 바로 체코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밀 자토팩인데요. 그 부인도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여자 창던지기 종목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또 그 부인이 창던지기에서 우승한 날 바로 한두 시간 앞서서 남편인 에밀 자토팩은 5km에서 우승한 다음에 금메달을 부인의 목에 걸어주면서 내가 5km에서 우승하고 획득한 금메달이다. 이 금메달을 당신의 목에 걸어주니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당신도 여자 창던지기에서 우승해라 라고 격려 응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여자 창던지기 종목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의도에서 동쪽으로 15.5km 지점입니다. 자,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이곳은 여의도에서 동쪽으로 15.5km 지점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입니다. 자, 보고 계시는 방향이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이고요.
남쪽에 전방 한 150m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에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지역의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한강 너머 강북 지역에 서울시 광진구의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그 너머로 아차산, 해발 287m 아차산이 보입니다. 아차산은 남산보다 25m가 높습니다. 해발 287m고 남산은 262m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입니다. 청담대교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는 청담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동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방향입니다.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서쪽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정말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자,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인데요.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서쪽 방향으로 달리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아침 7시 30분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쪽 방향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는 청담대교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너머로 저 멀리 북한산 국립공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현재 북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청담대교 너머로 전방 한 25km 정도 지점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해발 836m 백운대 정상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에밀 자토팩은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었고, 또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부부가 동일한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는 또 전무후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헬싱키 올림픽으로부터 4년이 지난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도 부부가 출전했는데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때 입상은 못했습니다. 에밀 자토팩은 마라톤에서 4위인가, 그리고 부인은 여자 창던지기에서 6위인가 했습니다.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또 그로부터 4년 후인 1960년 로마 올림픽에도 출전했는데요. 남편 에밀 자토팩은 입상은 못했지만 부인은 여자 창던지기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여자 창던지기 금메달, 1960년 로마 올림픽 여자 창던지기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에밀 자토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마라톤 10km, 5km 이상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고요. 그보다 4년 앞선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5km인가 5km일 겁니다. 5km 아니면 10km일 텐데요. 둘 중에 하나에서 또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금메달 5km인가 10km 둘 중에 하나인데요.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밀 자토팩이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할 때 에밀 차토백은 그때 마라톤 즉 42.19km를 생애 최초로 뛰었었던 경우입니다. 생애 최초로 풀코스를 도전했는데 우승을 해버린 겁니다. 뭐 여러 차례 풀코스 완주 기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생애 최초로 42.19km에 도전했는데 우승을 한 겁니다. 원래 주특기는 5km, 10km가 주 종목인데 마라톤에 헬싱키 올림픽에서 42.19km도 도전을 했는데 우승한 겁니다. 자, 여기가 탄천 하류에 있는 다리인데요. 115년 만에 폭우에 상처의 흔적이 보입니다. 난간의 기둥들이 많이 기울어지고 손상된 것 같습니다. 자,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탄천 방향을 촬영했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여기 다리가 통제돼 가지고 제가 뛰질 못했는데요. 오늘은 통제되지 않고 있어서 탄천 하류를 건너서 강남구에 들어왔습니다. 탄천을 중심으로 탄천의 동쪽 지역이 송파구, 서쪽 지역이 강남구니까요. 탄천의 동쪽 지역인 송파구에서 뛰어와서 지금 탄천의 서쪽 지역인 강남구에 진입했습니다. 자, 한 200m, 300m 전방에 청담대교가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합니다. 자, 절 비추겠습니다. 수해 복구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저를 비추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잠실 석촌호수에 갔었는데요.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 한 바퀴 2563m, 2562m. 조깅로 바닥면 우레탄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6, 7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20년 6개월째 달리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 우레탄 바닥면 우레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전 구간을 막아놓고 공사하는 건 아니고 너비의 절반, 너비 즉 조깅로 폭이 한 5, 6m 되는데 그의 절반인 한 2.5m 정도 너비만 막아놓고 한쪽으로는 도보행 산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달리기에는 비좁아서 오늘 한강 자전거 길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 청담대교 남단입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잠깐 촬영하겠습니다. 자, 간판 보이실 겁니다. 자, 청담대교 남단에 있는 교각에 부착된 간판입니다. 청담대교. 자, 서쪽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이 전방한 1km 지점이 있고요.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전방 한 4k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 OECD 국가에 있는 빌딩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뚝섬 유원지 방향입니다. 청담대교 2층 다리가 보이고요. 다리 1층으로는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2층으로는 일반 차량들이 통과하는 2층 다리 청담대교입니다.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 청담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이 간판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쪽 방향, 남쪽 방향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경기고 사거리 청담가로공원 방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 타고 올라가면 경기고등학교 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청담대교 남단에서 제가 이제 계속 달릴 서쪽 방향으로 가면 잠원한강공원이고, 제가 달려온 동쪽 방향으로 가면 잠실한강공원입니다. 자, 계속 촬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밀 자토팩은 부인하고 생년월일이 동일한 1922년 9월 19일생. 보통 사람이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특히 부부가, 남편과 부인 부부가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매우 이례적일 것 같습니다. 1922년 9월 19일생입니다. 그야말로 천생연분,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생연분 부부 올림픽 부부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청담대교 남단을 통과해서 영동대교 남단으로, 즉 서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밀 자토팩은 왜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냐면, 달리기를 할 때 폼이 멋있는 폼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상 종목 달리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숨을 거치게 몰아쉬면서, 제가 숨을 거치게 쉬면서 달리고 있듯이 숨을 거치게 몰아쉬면서 씩씩거리면서 달리다 보니까 전기기관차가 연기를, 수증기를 뿜어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런 식으로 전기기관차가 달리듯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양, 그런 폼으로 달린다 해서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밀 자토팩의 생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젊었을 때 체코에서 태어나서 한강 순찰 차량입니다. 체코에서 태어나서 청소년 시절에 신발 공장에 노동자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신발 공장에 스포츠 운동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지도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에밀 자토팩은 달리기에 관심이 없다, 달리기 좋아하지도 않는다, 나의 체격과 기타 신체 조건이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달리기를 사양했는데, 그 신발 공장의 운동 코치가
한번 정형외과 의사에 한번 신체 검사 진단을 받아봐라라고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결과는 에밀 자토팩이 달리기 하기에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밀 자토팩이 신발 공장에서 일하면서 달리기 연습을 해서 그 당시 지역 달리기 대회에 출전해서 전 국가 달리기 대회가 아니라 지역 달리기 대회에 출전해서 2등을 했습니다. 2등, 1등이 아니라 2등.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면 에밀 자토팩의 나이가 26세 때입니다. 1922년생이니까 1948년이면 에밀 자토팩의 나이가 26세 때인데요. 자, 26세 때 1948년에 런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자,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고요. 자, 롯데월드타워 청담대교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자, 동쪽 방향 자전거 길이고요. 이번에는 북쪽 방향 영동대교 북단 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이곳은 영동대교 남단입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한강을 도하하기 위해서 영동대교를 건너려면 영동대교를 타고 강북으로 가려면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 계단. 자,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영동대교 남단입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방향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방향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살의 나이에 1948년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서 제 기억에는 5km하고 10km 중에 5km였던 것 같습니다. 5000m. 5000m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습니다. 42.19km, 1000m, 5000m 이 세 종목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었고 부인은 여자 창던지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밀 자토팩이 정말 민주주의, 체코 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신 분인데요. 1968년도 프라하의 봄 때,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1968년도니까 그분의 나이 46세 때죠. 1968년 그분의 나이 46세 때입니다. 프라하의 봄 때 민주주의 운동을 하셨습니다. 프라하의 봄이라는 게 체코를 포함해서 동유럽들이 구소련의 위성 국가로서 공산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 정권의 압제하에서 자유화 운동을 추구한 게 1968년도의 프라하의 봄이라고, 체코 프라하의 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때 에밀 자토팩도 민주주의 투사로서 거기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곳 신청담 나들목입니다. 아까 청담대교 쪽은 청담 나들목이고 여기는 신청담 나들목이라고 최근 수년 전에 개통이 됐는데요. 청담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한
8km 지점에 남산 262m 고지가 있고 그 위로 서울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입니다. 뚝섬 서울숲 근방에 초고층 한 50층 정도 되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쭉 보혈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달려온 동쪽 방향입니다. 영동대교가 있고 그 너머로 청담대교, 그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 신청담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한강 넘어 북쪽 방향입니다. 한강 넘어 강북 지역이 보이고요.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잠실벌 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 방향 잠실벌이 보이실 겁니다. 저기 청담대교 또 영동대교에 가려서 잠실의 아파트 숲은 안 보이고 롯데월드타워만 보입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신청담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청담 나들목입니다. 올림픽대교 밑으로 굴다리를 파서 강남구 청담동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남쪽 방향이 올림픽대로인데요. 올림픽대로 밑으로 굴다리를 파서 강남구 청담동과 이곳 한강공원을 연결한 신청담 나들목을 통과했습니다. 자, 체코 프라하의 봄 때 자유화 운동에 민주주의 투사로 참여를 했는데요. 올림픽 4관왕이다 보니까 지금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헬싱키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총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4관왕이다 보니까 뭐 정말 속된 말로 3대가 놀고 먹을 수도 있는, 호의호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체코의 자유화 운동,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모든 명예, 지위 뭐 이런 것들이 박탈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탄광촌으로 가서 강제징용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노년기를 보내다가 1989년에 동유럽이 뭐 하나 둘 붕괴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연쇄적으로 동유럽도 공산 정권이 붕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프라하의 봄으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은 엄청나게 민주화 운동에, 자유주의 운동에 투사로 참여했다라는 그걸 죄목으로 해가지고 강제노동, 고통 이런 걸 정부로부터 당했다가 20여 년 만에 모든 권리가 복권이 됩니다. 제한됐던 권리가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1990년경부터는 이제 강제 노동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은 됐지만 이미 몸은 강제 노동 20여 년 생활을 하면서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병마와 싸우다
한 10년 정도 세월을 보내다가 2000년, 즉 새천년이죠. 새천년 11월 22일에 7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그분의 장례식 때 엄청난 체코의 국민들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분의 별세의 슬픔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 다양한 분들이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애도를 하고 명복을 빌었었는데요. 그때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 했던 추도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 어떤 추도사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밀 자토팩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땄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했던 민주주의 운동, 자유화 운동의 투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체코 국민들이, 또 국제 스포츠계 인사들, 또 전 세계인이 에밀 자토팩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는 것은 그가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고, 또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서 총 근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딴 올림픽 사관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는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 때 공산 정권의 압제하에서 숨쉬기 어려운 그러한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체코의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헌신했던 투사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 그러한 추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5년쯤 전인가, 새천년입니다. 즉 21세기 때 체코의 프라하의 중앙역에 에밀 자토팩이라는 이름을 붙인 기관차가 생겼습니다. 기관차의 이름을 에밀 자토팩으로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에밀 자토팩이라는 이름을 딴 기관차가 개통이 될 때 그의 부인이, 그와 생년월일이 동일한 그의 부인이 그 커팅식에 가서 테이프를 이제 잘랐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체코에서는 에밀 자토팩이 전설적인 영웅입니다.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체코의 영웅 에밀 자토팩의 삶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인하고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1922년 9월 19일생, 생년월일이 동일한 그야말로 천생연분 올림픽 커플 에밀 자토팩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서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한 200m 지점에 성수대교 남단이 있습니다. 성수대교 남단. 그 다음에 지금 이 거리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한강 자전거 길에는 저렇게 거리 표지판이
5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500m 간격으로. 그래서 여기는 여의도에서 동쪽으로 12km 지점이라는 표시입니다. 성수대교 남단에서 200m 정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여의도 여의나루역에서 동쪽으로 12km 지점이라는 거리 표시입니다. 이런 거리 표지판이 한강 자전거 길에는 500m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반대로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 촬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한강 하구로부터 50km 지점이라는 표시입니다. 한강 하구, 인천 쪽이죠. 인천 쪽에서 이곳까지 50km 정도, 50km 거리에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한강 하구로부터 50km. 자, 이번에는 다시 동쪽 방향입니다. 자, 동쪽 방향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 성수대교 남단 방향입니다. 자, 성수대교 남단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한강 너머 강북 지역이죠. 서울 뚝섬 서울숲, 서울시 성동구 뚝섬 서울숲 근처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 50층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저 초고층 아파트가 보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자,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그 기본적인 그 최고층 수가 35층이 최고층으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지금 비추고 있는 서울 뚝섬 서울숲에 저런 아파트 한 50층 되는 거하고, 또 용산에도 저 비슷한 높이 한 50여 층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35층까지밖에 건축을 못했고, 예외적으로 지금 뚝섬 서울숲과 용산 쪽에 그 아파트 두 곳만 50층 정도 건축 허가가 났는데요. 앞으로는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으로 35층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한강변의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50층 정도를 건축 허가를 내주고, 예외가 있을 경우에는 50층 초과되는 높이의 아파트들도 건축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뭐 그런 취지의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성수대교 남단 근처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북쪽 방향입니다. 자, 제가 아까 출발했던 잠실 나들목이 여의도 여의나루역에서 동쪽으로